안녕하세요, 황무입니다. 오늘 4월 28일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 아침. 지금 시각은 6시 26분이고요. 해가 저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해가 올라오고 있고요. 했던 시간이 진짜 무지무지 빨라졌네요. 지금 기온이 한 8도 정도 되고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5도 정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니까 거의 뭐 요 근래 들어서 가장 좀 평균적인 날씨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살짝 지금 피부에 닿는 공기는 조금 이제 쌀쌀합니다. 느낌은 쌀쌀한 느낌을 살짝 가지면서 이렇게 시작해 봅니다. 미세먼지가 좀 높은 것 같아요. 수치가요. 지금 미세먼지가 나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 착용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미세먼지 때문에라도 마스크 착용을 좀 잘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렇고요. 와, 이제 4월도 다 가네요. 진짜 이게 세월이요. 진짜 무상하네요. 정말 2022년에 새로 들어온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지금 3분의 1이 지나고 있는 거죠. 1월, 2월, 3월, 4월. 빠르죠. 하루하루는 또 어떻게 보면은 좀 길게 느껴지잖아요. 오늘 하루. 오늘 하루에 대한 감이 오나요? 오늘 하루 금방 지나갈 거다 라는 생각을 보통 하시나요? 특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뭐 직장인이건 자영업자건 간에 오늘 하루는 좀 길어질 것 같다. 오늘 하루는 짧게 지나갈 것 같다. 딱 생각한 대로, 그러니까 일단은 예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그 예상대로 그날 하루가 흘러가는지, 이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어차피 아직 겪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뭐 예상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상. 근데 그 하루가 그 하루 안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발생하는 일에 따라서 짧아지기도 하고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진다는 거는 그만큼 시간을 생각을 하지 않고 시간에 대한 여념이 없이 그냥 자기가 하는 일 또는 행동에 집중을 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반대로 시간이 천천히 간다, 시간이 잘 가지 않는다, 그럼 시간에 대해서 거꾸로 이제 집중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떤 다른 일에 대해서 집중을 못하기 때문에 그 시계만 이제 쳐다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물론 예상은 하겠지만 그날 하루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 또 아는 게 있죠. 지나고 보면은 이게 이렇게 빨리 흘러갔다, 더디게 흘러갔다 알 수 있겠죠.
왜 이렇게 오늘은 하루가 안 갔냐. 와, 그러니까 보통은 제 생각이 좀 그렇습니다. 하루가 좀 빠르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날 하루가 다 지나간 다음에는 와, 참 오늘 하루 금방 지나갔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대부분은 말이죠. 왜냐, 이미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는 약간 심리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빨리 흘러가 버린 것 같아요. 서두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듯이 오늘 4월 28일, 와, 4월이 벌써 지났구나. 근데 사실 모르죠. 그 4월이 정말 더디게 갔는지도. 그날 하루하루 순간순간 이렇게 지내고 있을 때는 아, 시간이 너무 안 간다, 더디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끄트머리에 와서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보면 와, 시간이 그냥 빨리 갔구나. 좀 심리적인 거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와,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갔느냐, 지나고 나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지난 일주일은 진짜 한 1년 같았다. 어제 이틀이 한 2달 같았다. 약간 과장을 보태서 말이죠. 그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거꾸로 역설적으로 너무 바쁘게 막 이것저것 막 다 하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직장 일도 하고, 뭐 가족 일도 하고, 또 개인적인 일도 하고, 예. 또 다른 부문에 대한 그런 일도 하고, 친구가 부르기도 하고, 뭐 선배가 부르기도 하고, 예. 부모님이 부르기도 하고, 한 이틀 동안 그런 생활을 했다면 거꾸로 역설적으로 순간순간 시간은 빨리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돌이켜 생각해보면 와, 진짜 한 이틀이 한 2주 같았다, 또는 2달 같았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좀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요.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태로, 어떤 자세로 임했나, 이런 부분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가급적이면 시간이 빨리 흐를 때도 있고 천천히 흐를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생체 시간입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는 시간이긴 하지만 사람이 느끼는 시간,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듯이 자신에 맞는 시간을 흘려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후회를 남기지 않는 시간을 보냈는가. 그러니까 시간이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말이죠. 아마도 조금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보면 시간을 잘 사용을 했을 때 말이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후회 없이 나중에 지나고 났을 때 후회를 남기지 않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최소한 우리 기회비용이라고 하죠. 이거 하느라고 더 중요한 거 못했다,
라고 하는 일이 없게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 만큼 그 순간에 선택한 일들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고 닦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카이스트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카이스트의 그 수업 중에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카이스트라는 학교. 문제는 이제 우수한 학생만 모은다고 해서 실제로 그 학생들이 나중에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도 그런 본인들의 우수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어떤 이로운 일들을 하고 소위 말하는 성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나름 지탱해주는 그런 가치들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리 개인이 특출나다고 해도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특정 환경들이 어떻게 이렇게 밑바탕에 좀 포진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이건 가정, 학교, 그리고 그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그 일부의 사회,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텐데, 카이스트 수업 중에 좀 재미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엇에 대해서 상상을 해봐라. 상상하는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정말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경청한다는 겁니다. 교수님도 교수님이지만 학생들도 같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온갖 이야기들이 아마 넘쳐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뚱맞다, 뭐 말도 안 된다, 터무니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거꾸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떤 회사에서 회의를 할 때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죠. 브레인스토밍 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회의잖아요. 일종의 아이디어 회의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태클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살을 덧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거기에 또 이걸 플러스하면 좋지 않을까, 그거 말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정도는 허용해 주지만, 그거는 터무니없어, 그건 말도 안 돼, 그건 해도 안 돼 라는 얘기는 하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디어에 대한 생각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생각들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예, 안녕하세요. 예, 항상, 예,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이렇게 새벽, 지금은 좀 새벽이라고 하기도 좀 그렇네요. 아침 해가 저렇게 이제 떠 있어가지고, 예, 지금 주변이 환해져 있는데요. 지난 겨울철부터도 아침에 하루도 안 빠지고 나왔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바람이 부나 미세먼지가 날리나, 예, 이렇게 아침을 걸으면서 우리 또 재밌는 이야기들,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최근에는 이슈들,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하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걷는 풍부 아침 방송입니다. 네. 예, 추천과 즐겨찾기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제 방송 컨셉, 예,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뭔가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있으면, 예, 걷는 풍부 방송 즐겨찾기 해 두시면, 예, 어김없이 그 알람이 갈 겁니다. 예, 한번 좀 이렇게 즐겨 주시고요. 네. 그래서 하던 이야기를 좀 계속하면요, 수업 시간에 딱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지금 세상에 없는 거, 이 지구상에 없는 거를 한번 자신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예, 발표를 한번 해보자. 예,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툭 던져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지구상에 없는 거, 세상에 없는 거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텐데, 사실은 기본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냥 막 던지면 되겠네, 그냥 뭐라도 그냥 던지면 되겠다, 너무 쉬운 뭐 이야기 아닌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표모맹랑한 이야기를 그냥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게 보통 우리가 해오던 익숙한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에, 지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금 만들 텐데, 뭐를 만들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이야기해 봐라. 그럼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도대체? 지금까지 없던 거. 일종의 발명하고 비슷한 거긴 한데요, 발명도 세상에 없던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발명, 예를 들어서 갑자기 제가 생각난 게, 정말 우리 이 인류의 위대한 이제 발명품들이 있죠. 예. 멀리만 그 옛날로 이제 돌아가면 뭐 문자의 발명, 예. 그 다음에 뭐 인쇄술의 발명, 예. 뭐 나침판, 화약, 뭐 이런 뭐 많죠. 예. 그 다음에 뭐 이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한 뭐 백신의 발명이라든지, 예. 뭐 치료약의 발명이라든지, 치료법의 발명이라든지, 막 참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우리 뭐 세탁기의 발명, 이런 것도 하나의 막 위대한 발명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말이죠, 예를 들어 세탁기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건가요? 아예 세상에 없는 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좀 그렇게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물론 기계가, 사람들이 기존에 손으로 하던 그런 빨래를 이제 어떤 동력을 통해서 기계가 대체를 할 수 있다면, 예, 안녕하세요.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사람이 하던 거를 기계가 대신하게 한다, 기계가 대신하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세상에 없던 거를,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100%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는, 그 주제에 엄격하게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최소한 말이죠, 한 글자의 발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글자의 발명. 그러니까 예전에 기존에 그런 기록 문화가 없던 어떤 그런 종족, 그런 사회에서 이제는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도구, 글자를 만들어낸다. 그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항상 어떤 지식이나 지혜는 말로서 전파가 됐을 거예요. 항상 말로 전파되던 그런 사회 안에서, 그런 무리 안에서 말이죠, 이제부터 이거를 기록해서, 사람들이 공통이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호들을 개발해서 이 기록을 사람들한테 읽게 한다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 장점들, 지식, 뭘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전 세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좋은 노하우들을 이렇게 이어 가질 수 있는, 심지어는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런 방법들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적어도 글자 정도. 세탁기나 냉장고보다는, 냉장고도 말이죠, 냉장고를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동력에 의한 처리 시설이죠. 사실은 조선시대 때도 뭐 석빙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따로 이제 냉장실 또는 냉동실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임금님 수라상, 차가운 음식을 올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100%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를 만들어냅니다. 오히려 진짜로 기존에 얼음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이 얼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저장 장치를 고안을 하는 게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냉장고도 세상에 없던 건 아니거든요. 물론 수업에서는 말이죠, 그것도 인정해줬을 것 같아요. 만약에 냉장고가 없는 사회다 지금은, 그러면은 지금 뭐 얼음을 얼리는 기술은 있긴 한데, 냉장고를 구상을 해서 설계를 했다. 그러면 그거 좋은 발견이다, 좋은 발명이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수업 안에서는. 왜냐하면
토달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드는 거. 그러니까 거꾸로 기술적으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예, 정말로 이런 게 세상에 있으면은, 예, 뭔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예, 또 다른 어떤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겠다,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전 잠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무수히 많은 그런 원소들이 있잖아요. 기체의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먼지 형태로 떠다니는 그런 무수히 많은 물질들, 그런 물질들이 우리 지구상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들이 다 떠다닐 거예요, 아마 공기 중에는. 그러니까 적은 양이긴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 3D 프린팅 하는 것처럼 마치 3D 프린팅에 쓰이는 그 원료들을 공기 중에서 이제 모으는 방법. 약간 지금은 터무니없이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공기 중에 모든 재료가 다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진짜, 좀 그런 생각까지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뭐 음식 중에 뭐 스테이크, 소고기 스테이크 이런 거, 사실은 그 스테이크를 구하기 위해서는 참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죠. 소의 고기가 필요할 것이고, 그 소를 막 길러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딱 스테이크의 그 형태, 그 성분들을 완전히 분석을 해가지고 공기 중에서 그걸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포집을 해가지고, 마치 3D 프린팅을 하듯이, 하긴 그렇네요. 3D 프린터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것도 100% 세상에 없는 건 아니네요. 단지 하나의 측면, 그 재료들을 어디서 모을 것인가, 그 원료가 기존의 어떤 다른 원료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는 3D 프린터에 특화된 원료를 따로 판매하거나,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막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고, 공기 중에서 이제 누구라도 바로 채집할 수 있는. 왜냐, 공기 중에는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이산화탄소도 있고요, 수증기도 있고요. 물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저 같으면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런 수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면은 조금 그 생각을 해낸 사람이 실제로 그거를 한번 이루어내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수정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일단은 어떤 생각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이제 명확하게 하고, 어떤 담대한 꿈을 이제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거죠. 와,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데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차곡차곡, 마치 일론 머스크가 우주 여행을 계획을 하듯이 말이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는 거, 그런 거를 좀 해보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도전을 이제 안겨주는 게 아닌가, 던져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6시 56분 오늘 또 걷는 포부 방송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내일 금요일 오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